네, 안녕하세요. 울산대 수학학생, 신입생 여러분. 오늘 3주차 강의를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2주차까지 여러분들 극한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배웠고요. 극한에 대한 개념 잠깐 복습을 해보면, 그죠? 어, 그 우리가 이상적인 조건이 있을 때, 그죠? 이상적인 조건을 A라고 하고, 그 이상적인 조건을 가진 상황에서 이제 이상적인 조건을 실현하는 이제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사실상 실험을 못하지만, 그죠? 이상적인 조건에 굉장히 가까운 값들을 조건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될 때, 그 실험의 결과값들을 우리가 fx라고 하자고 그랬었죠. 그 실험의 결과값이 우리가 정한 어떤 이제 오차 범위 톨레랑스라고 했었는데, 그 오차 범위 톨레랑스 어떤 설정한 값이 있을 때, 그 설정한 값과 차이가 그 톨레랑스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실험이 그 기대하는 기대치 L이라고 하는 기대치를 만족하고, 그 실험은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 우리 또 수학적으로는 그때 그 L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의 뭐예요? 실험으로 통한 그 결과값 함수의 극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극한에 대한 그 개념 말고요. 어, 실제로 극한을 계산할 때 그래프를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라든지 그래 경우에 이제 어떤 유용한 정리를 배우겠습니다. 그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 또 보조적으로 중요한 극한값 중에 하나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요 함수의 극한값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되새겨 보면, 사인 세타는 단위원에서 정의가 됐었고, 각도 세타, 그러니까 동경이라고 하죠. 이 x축상에 있는 x축과, 그죠? 이 각을 이루는 선이 원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 동경에서부터 세타만큼의 이제 이동을 했을 때 그 동경이 원과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의 y-좌표가 사인 값이었습니다. 사인 세타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x-좌표 x-값이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삼각형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의와 완전히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정의의 장점은 각이 둔각인 경우, 즉 예각삼각형인 경우에는 금방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그 사인과 코사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각이 이 파이를 넘어가는 내지는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0에 가까우면 당연히 양수일 때 1사분면에 위치하게 되니까, 지금은 어때요? 요 삼각형의 그림, 요 그림이 바로 이제 1사분면 상에서의 이제 그림이 되겠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사인 세타는 이 직각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세타 값은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요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가 이제 세타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있는데요. 예, 저 그림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탄젠트 세타는 닮은 삼각형, 이 직선을 더 연장한 이 밑변의 길이가 1인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인 세타가 세타보다는 항상 작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탄젠트 세타보다는 항상 또 작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세타가 양인 경우에는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세타 값이 점점 커지더라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삼각형이 점점 커지더라도 이 그림은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이 0으로 가게 되면 탄젠트는 무한대로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타가 어떠한 값을 가지더라도 사인 세타는 사실 이제 세타보다 작다는 것을 금방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그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형식적인 정의였습니다. 탄젠트가 뭐냐? 탄젠트는 그 코사인과 사인이 뭔지를 우리가 아니까요. 그것을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 식으로부터 이 왼쪽에 있는 이 코사인 세타가 세타분의 사인 세타보다 작다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죠. 네,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니까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가 항상 세타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양변을 세타로 나누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낸 사실은 뭐냐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항상 코사인 세타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인 세타분의 세타는 결코 1보다는 작은데 과연 코사인 세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극한을 구하는 데 유용한 정리가 소위 말하는 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조임정리. 조임정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임정리. 그래서 조임정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h입니다. h인데, 이 h라는 함수가 g보다는 절대로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f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고 하는 이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이 f가 l이라는 값을 극한을 가지고 또 g가 또 l이라는 극한을 가질 때 x가 a로 갈 때 그리고 x가 공통인 어떤 한 점에서의 극한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x가 l이라는 극한을 가지고 gx도 l이라는 극한을 가진다.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f라는 실험을 계속 반복했을 때 뭐예요? l이라는 값에 톨레랑스 범위 내에서 항상 l이라는 값에 가깝게 결과값이 나온다 이 말이었죠.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f와 g 사이에 있는 h도 l에 가까운 결과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충분히 이 부분이 그럴듯하다는 거를 이제 납득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의 증명은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할 텐데 지금에서 미적분학에서는 단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조임 정리를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조임 정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알아요?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보다 작거나 같고 오른쪽은 이제 1보다 상수함수 1이라는 것에 이제 경계가 나왔고 왼쪽에 코사인 세타가 어떻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 세타각이 작아짐에 따라서 코사인은 이 삼각형의 밑변의 코사인인데 이 밑변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세타각이 작아짐에 따라서 밑변이 어디로 가요? 밑변이 전체 반지름으로 다가가니까 그것이 1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1로 커진다는 사실을. 예. 점점 커지면서 1을 넘진 않는데 1로 점점 다가가더라. 이거를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저희가 그림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코사인 세타는 어때요? 1로 극한값 1로 다가간다. 그래서 x 세타가 0으로 점점 작게 값을 잡으면 코사인 세타는 1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우리 조임 정리에 의해서 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사인 세타라는 걸 그림을 그린 거를 다시 뭐 세타로 나누어서 뭐 그래프를 그려서 알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겠죠. 예. 이건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정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어떻게 1이다 이걸 그냥 무작정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었는지를 과정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어때요? 그 모든 과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뭐 진짜 무슨 뭐 인상 쓰고 이렇게 막 뚫어지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 어떤 이 리밋의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1이다. 그 단편적인 사실이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그 과정을 머릿속에 다 복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될 이제 조임 정리가 가장 유용한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극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뭐 극한을 계산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 유리화라는 거를 배웠었고요. 뭐 켤레를 뭐 곱해서 이제 유리화 시켜서 계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인수분해 적절히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극한을 계산하는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꼭 그 강의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조임 정리를 활용한 극한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찾아서 푸시길 바라고 제가 또 웨버상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찾아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특수한 극한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걸 측정해서, 그로부터 우리가 물체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해요. 물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근데 운동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량.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 중요한 건 질량하고 그 다음에 속도. 왜냐하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거든요. 그래서 운동량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운동량이 중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질량과 속도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속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왜 그럼 계산했느냐 하면 똑같은 시간에 얼마만큼 빨리 가는지를 알고자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거랑 그게 무슨 빨리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똑같은 시간에 그만큼 멀리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위 시간이 여기서 보면 이게 어떤 주어진 시간 델타 t가 주어졌을 때 그죠? 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주어진 시간 어떤 주어진 시간에 그 시간만큼의 사이에 얼마만큼 물체가 움직였는지를 뜻하는 게 이 위에 분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델타 t만큼의 시간에 주어졌을 때 그 물체가 t0라는 위치에서 그 델타 t만큼의 시간이 소요됐을 때 위치를 빼면 그죠? t0에서 언제 있었는데 시간 t 델타 t가 지나서 그 물체의 위치 그게 뭐예요? s에다가 t0 s에 t0 더하기 델타 t 예. 그게 이제 그 t0 플러스 델타 t에서의 물체의 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게 이제 이걸 델타 s라고 그러죠. 이걸 델타 s. 그래서 델타 s 움직인 변량을 뭐예요? 예. 정한 시간 스케일 델타 t만큼 나눠준 이것이 뭐예요? 속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시간을 막 달리하면서 그죠? 이 변량, 이 시간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뭐 0.01초, 0.001초, 1초, 그다음에 10초 단위로도 해보고 여러 단위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제 실험 값이에요, 그죠? 예. 이게 뭐 델타 t를 자꾸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예, 그게 어떤 속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속도를 가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물체의 속도를 엄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예, 이 특정한 이 함수 값의 목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쿼션트한 이 쿼션트 값이 이 쿼션트 함수가 존재한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t0를 고정했을 때 이걸 뭐 바꿀 수가 이거 지금 델타 t라고 했는데 그죠? 델타 t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s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 새로운 s라고 할까요? 예. 이걸 s라는 거 기호를 썼으니까 s는 기호를 썼으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기호를 뭐 x라고 하겠습니다. x 예, x 여기도 x를 바꿔야 되겠죠? x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x에 관한 함수죠. x에 관한 함수 이걸 뭐 새롭게 뭐 hx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이 hx가 뭐예요? x가 0으로 갈 때 이 특정한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속도를 한다는 게 그죠? 극한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극한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거리함수 s를 통해서 만약에 속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요? 그 t는 그 t0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다, 물체의. 물체의 순간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물체의 순간 속도가 뭐예요? 예, 거리 함수를 시간으로 나눈 그 어떤 목함수의 극한이다. 예.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극한의 정의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한 건 뭡니까? 어떤 양이죠, 양, 숫자니까. 순간 속도니까 그게 어떤 실수값이잖아요. 근데 그 양을 구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구해진 거예요? 네. 그 fx라는 것이 어떤 값을 가지는 상태였으니까, 어떤 값의 차이, 나눗셈이라는 그죠? 연산을 통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떤 관계식으로 보는 거예요. y는 fx가 어떤 양이냐, x일 때 fx 값이 얼마냐, x일 때 f의 값을 가르쳐 줘서 함수를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함수는 또 뭐였어요? 그림. 그죠? 그래프다. 그래프라는 건 뭐예요? 함수를 그림으로써 이해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를 총칭해서 그래프로 다 그려보면 그 함수를 알 수 있다. 이제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왼쪽에 함수를 관계식으로부터 오는 양을 알려주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극한 계산을 했는데, 그게 그러면 사실 함수를 그림으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건 뭘까요?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ST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ST가 어떻게 되는지, 물체가 ST를 보시면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사실 알 수 있죠.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속도가 막 있어가지고 얘가 엄청 멀리 갔죠. 그죠? 거리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이게 바퀴를 돌아서, 그죠?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멀리 갔다가 한 바퀴를 돌아서, 그죠? 돌아서 나한테 또 오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또 가까이 오다가 다시 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 구한 양을 이 그림에서 표시하면 뭐가 되나요?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려고 하는데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값을 보시면, 보죠? 요 점이 델타 t만큼, t0에서 델타 t만큼의 위치입니다. 그 시간이 위치죠. 그죠? 시간이 이만큼 흘렀을 때, 델타 t만큼 흘렀어요. 그죠? 이게 델타 t만큼 흐른 상태에서 점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예요? S가 그 시간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요 T0에서의 위치가 ST0. 그것의 차이 값이 뭐냐면은, 그죠? 이 차이 값이 이거예요. 그죠? 네. 그 차이 값이 이건데, 그게 차이 값이 뭐예요? 이 직각삼각형의 사실 높이죠. 그것을 이 델타 t가 뭐예요? 밑변의 길이에요. 델타 t만큼 나눈 거. 그게 뭐였어요? 그거는 바로 이 빗변의 사실 기울기와 같죠.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이 말이에요. t0, st0와 t0 플러스 델타 t, st0 플러스 델타 t.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양이에요. 그러면 이 델타 t0를 t0를 점점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 t0를 점점 줄이면은 이렇게 그림에 점점 뭐예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플랫하게, 그죠? t0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직선이 어떤 하나의 형태로 국한되는데, 그것이 직선이 어떤 식으로 돼요? 네. 바로 그 점에서 이 그래프의 접선이 되더라. 그걸 알 수 있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원하는 속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성이 과연 어떠한 얘기인가,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함수가 예를 들면 거리 함수일 경우에 거리를 나타내는, 시간에 대한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라면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거리 함수의
차이를 시간의 차이로 나눈 어떤 몫인데 그 몫의 값은 사실은 거리 함수의 그 t 이꼴 t0라는 그 점에서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이러한 기하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미분 가능성의 정의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속도, 하나는 접선의 기울기.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패널 아이패드가 지금 배터리 용량이 지금 떨어져서요 10%로 그거를 이제 잠시 화면을 끊고 배터리를 다시 이제 차지를 시킨 다음에 영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